그럼 이제 지수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1.8% 빠졌고요. 거래대금은 7.7조,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한 200여 종목 많았습니다. 코스닥도 0.9% 빠졌고요. 762포인트. 거래대금이 많이 내려앉았네요. 5.8조. 빠질 때 계속적으로 이제 물린 사람은 안 팔고 또 이제 들어오는 수급은 없고 기계적으로 나오는 어떤 외국인의 매물과 기관 매물 정도 소화되는 수준에서 그치는 거래대금 정도라 보여지고요. 하락 추세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주는 거는 전형적인 약세 추세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연한 약세 흐름이고요. 역시나 이제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100여 종목 많은 약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오늘 완전히 개인들이 1조 원가량 양시장에서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이제 2,300억, 코스피에서 그 기관은 5천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500억, 기관도 1,200억대 순매도를 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 900계약 정도 순매도하면서 쌍끌이 매도 계속 이어갔고요. 고객예수금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크게는 안 빠졌네요. 57조. 신용융자 잔고는 많이 빌렸습니다. 18조 수준까지 내려앉았고요. 뭐 지수 흐름에 이제 계속 빠지겠죠. 그래서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 아시아 전반 시장도 안 좋았습니다. 니케이 증시 0.9% 빠졌고, 홍콩이 2.5%, 대만도 1.2%, 상해 증시도 1.4% 빠졌고요. 상해 증시가 이제 특히나 중요하죠. 지금 구간이. 중장기 라인이 앞서 1월 달에 보시면 지지를 받았다가 여기서 깨버렸죠. 중국 증시도 이제 여기서 한 1년 6개월, 1년 7개월의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제 붕괴된 겁니다. 그래서 약세 추세로 가는 어떤 붕괴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그 상해 약간 좀 봉쇄 푼 거 이런 것들하고 또 부양책을 펴지 않습니까? 돈을 풀고 이제 대출금리 인하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또 이제 중국의 이제 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는 스탠스를 좀 취하면서 반등을 해준 거지 이게 추세 전환의 모습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장기 라인에서 저항을 받게 되면 다소 좀 다시 또 이제 내려앉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라인까지 좀 올라오게 됐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경기가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부양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글로벌 전체적인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역시 결국 밸류체인으로 다 묶여 있잖아요. 아무리 지금 탈세계화하고 이렇게 이제 경제 블록화되는 어떤 흐름들 전개되지만 어쨌든 중국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선진시장에 만들어가지고 선진시장에 팔고 하는 이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여전히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경제 작동 원리가, 그래서 미국이 저러면, 미국이 소비가 둔화되면 중국 경기도 같이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같이 맞물려 있는 톱니이기 때문에 중국은 다를 것이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중국도 지금 좋진 않은 상황 속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이제 한 2달여 반등이 나왔지만 저항 라인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다시 또 올라가는 이렇게 흐름이 전개되다 보니까 오늘 수급도 굉장히 좀 좋지 못했고, 한국 증시의 어떤 흐름도 오늘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좀 전개된 것 같고요. 대만 증시도 이렇게 같이 좀 밀리는, 전저점 깨고 밀리는 형태가 전개가 되면서 올 초까지는 고점권역에서 이제 계속 돌리는 형태가 전개됐는데 이게 깨진 지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대만도 이제 완연하게 하락 추세 때의 어떤 흐름으로 내려앉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는 뚜렷하죠? 하락 추세입니다. 빠졌다가 반등 났다, 빠졌다 반등, 빠졌다 반등, 빠졌다가 반등, 빠졌다 반등, 빠졌다 또 반등, 빠졌다 반등, 이런 식의 거래대금이 늘지 않으면서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이제 이게 전환되려면 강력한 펀더멘털 요인이 발생돼야 되는데 그런 조짐이 이제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반등 나올 때는 이유 없이 낙폭가대로 이제 반등 나오니까 결국은 유지가 안 되거나 저항 라인에서는 저항을 받아버리는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완연한 베어마켓으로 가는 추이고요. 침체 국면의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WTI 유가가 이제 내려앉아야 되는데 이게 다시 또 오르죠. 그래서 크게 내릴 만한 요인도 지금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내려앉거나 붕괴되진 않는 형태로 인플레가 확 꺾이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죠. 지금 에너지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자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내려앉아야 되는데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보면 뭐 지금 1년째 계속 하락 추세잖아요. 이렇게 1년째 코스피 지수도 하락 추세인데 빠졌다가 반등 났다, 빠졌다가 반등 났다, 돌렸다가 빠졌다가 반등 났다, 계속 반복되다가 근데 고점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고점이 낮아진다는 거,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기서 한번 또 내려앉고 반등 나왔지만 또 이제 이런 식의 뭐 전개가 이게 다중바닥 형태가 나온다든지 돌아설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발생이 된다든지 뭐 인플레가 갑자기 막 꺾여버렸어.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제 추세가 전환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오면 저항받고 하는 패턴, 거래대금 줄면서 물린 사람들 팔지 않고 결국 물린 사람들이 야 이제는 더 이상 주식 할 수가 없다, 쳐다도 안 본다 하면서 다 내다 던지는 어떤 구간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일부 이제 투매가 나왔고 이게 이제 뭐 완벽한 투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금 전체 이제 글로벌 환경 조건이죠. 그래서 뭔가 좀 돌아설 만한 이유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아직 없다는 부분이 우리가 조금 아직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손 쓸 수 없는 구간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왔지만 거래대금은 줄어드는 형태로 이제 뭐 그 강력한 어떤 추세 전환의 신호는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각도를 여기서 세우지 못하는 부분도 각도를 이렇게 막 세우면서 급반등하는 형태가 전개되면 추세가 전환되는 건데 그런 패턴이 아니라 이제 눈 각도가 이제 낮은 형태의 반등이기 때문에 신호가 약하죠. 반등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돌아서려면 각도가 이렇게 높아야 돼요. 각도가 높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매수하는 신규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매물이 여기 쌓여 있지 않습니까? 물린 사람들. 이거를 다 받아내고도 추가적인 수급들이 막 유입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면 이제 각도가 높아집니다. 차트의 각도가. 그래서 이 기술적인 어떤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인데 이 이유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이 각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강력하다는 건데 보시면 각도가 높지가 못하죠. 그럼 이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든 다시 또 붕괴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도 강력하려면 강력하게 이렇게 올려 치면서 21선을 돌파를 빠르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어떤 수급이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한 채 미ግ미그 한다는 거는 지금 추세 전환을 논할 계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도 이제 단기 수급 들어와서 5% 10% 먹고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금이 뺑뺑이 돌고 있다는 거죠. 거대 자금들이 용기를 갖고 뭐 용기를 가지려면 뭔가를 던져줘야 되잖아요. 우리 연준이 무제한 양적완화 하겠다 뭐 하면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인플레 꺾였으니까 우리가 긴축 속도를 그렇게 빠르게 가져가지 않겠다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이제 수급에서 드러나고 차트에서 드러나고 뭔가 용기 있게 이제 모습들이 이제 전개되는데 그게 전혀 없죠. 그렇다면 일시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장기적으로 이제 유망하게 보는 종목들 쥐고 있는 거 외에는 굉장히 지금 거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거래 전략도 뭐 치고 빠지고 하는 것도 어려워요. 지금은 언제든 이제 갑자기 폭삭 내려앉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적으로 이제 괜찮은 종목들을 그냥 쥐고 있는다든지 하는 그런 전략, 단순한 어떤 그런 전략밖에는 지금 통용이 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많이 빠졌고 LG화학도 7% 정도 빠졌는데 LG화학이 왜 이렇게 많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네요. 미국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그 소식이 LG 에너지 솔루션뿐이 아니라 LG 화학까지 같이 내려앉게 만든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차는 이따가 또 이슈 짚어보겠지만 독일에서 이제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야, 참 무섭네요. 이런 것까지 나오다니. 이게 또 폭스바겐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선례가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튈지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셀트론 오늘 플러스입니다. 셀트론 그룹주는 최근에 시장 대비 강한 어떤 흐름들, 오늘 헬스케어 제약도 보합 정도. 근데 2차전지는 뭐 LG 엔솔의 악재 때문에 많이 빠졌죠. LNF도 7% 빠졌고 에코프로 BM도 5% 빠졌고요. 2차전지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 삼성물산이 좀 플러스였고 LG전자가 최근에 악폭이 컸는데 오늘은 반등을 좀 해줬네요. 원전 정도, 두산 에더빌리티, 두산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좀 플러스였던 것 같고, 그 외에 좀 괜찮은 흐름을 낸 거는 좀 보이진 않네요. 유럽이 이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이제 좀 빠르게 집행하겠다는 그런 소식들이 오늘 뭐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좀 시세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정도 선에서 오늘은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도 뭐 최근엔 수급 구도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특별한 의미를 좀 지니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 CS 윈드 같은 풍력 관련주 좀 붙었고, 셀트론은 그래도 이제 최근에 계속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이렇게 꾸준하게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최근에 많이 사는 게 도드라지네요. 하이브가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원전 관련해서 뭐 한국전력, 한전 KPS, 한전기술 이런 기업들, 롯데지주도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불면서 이제 계속 깨지 않죠? 붕괴되지 않는 어떤 형태로 추세가 완연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도 뭐 개별적인 성격의 기업들이네요. 큰 의미는 없는 수급이라서 요 정도. 파세코 같은 게 에어컨 관련된 최근에 모멘텀이 있긴 하죠. 요런 정도. 이제 개별적인 종목은 지금 큰 의미는 없으니까 어쨌든 지수 전체로 이제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종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 여기까지 보죠.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했습니다. 2022년 6월 29일 신박사의 장방한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로 아시아 전체적으로 빠졌고, 한국 증시도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많이 튀었죠. 1,300원 가까이 다시 또 올라오면서 뭐 경기 침체죠. 글로벌적인 어떤 경기 침체, 또 한국 경제도 하반기에는 수출이 상당히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지금 여러 자료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에 반영되면서 이제 빠진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 오늘 뭐 기업 단으로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백신 허가가 이제 굉장히 좀 작지 않은 이슈이긴 하지만 주가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좀 적을 수밖에 없죠.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은 뭐 거의 소멸됐기 때문에 주가에 좀 반영되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표, 이제 뭐 계속 지표가 안 좋은 게 좀 나오는 흐름이 되고 있고요. 그 절정 자체를 지금 이제 내다보는 절정 자체는 다음 달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포함해서 이제 미국의 또 2분기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1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막 쇼크 수준으로 나온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전망치가 이제 하향되는 측면에서 급락한 종목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꺾인 것들은 없었는데 2분기부터는 그게 좀 확연하게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때 아마 충격 파동이 한 번 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돈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약세장 속에서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올 때 수급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베어마켓 속에서 이제 일시적인 반등에서 너무 우리가 좀 큰 희망, 기대를 가지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약세장 속에서 리스크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백신 국내 품목 허가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품목명이 이제 스카이코비1인데, SK 이제 이렇게 이제 이니셜 짜 있죠. 국내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 모멘텀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강력한 어떤 이제 모멘텀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기업이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최초로 이제 만들어서 3상까지 완료하고 식약처 국내긴 하지만 이제 품목 허가까지 받았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일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제 단백질 제조업 방식이죠. 해서 열에 안정하고 냉장 유통이 좀 가능하다 보니까 뭐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또 뭐 이런 저개발 국가들에 좀 유통될 수 있는 그런 데는 이제 초저온의 어떤 유통망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mRNA 백신 같은 것들이 다시 또 유통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유통될 가능성, 이제 승인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큰 모멘텀을 가지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흐름을 이제 보면 주식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요때 이제 그 다 반영한 거죠. 승인 가능성, 뭐 이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시기가 있죠. 그게 이제 유동성과 분위기와 이제 시장의 어떤 추세, 전체 지수의 추세적인 측면에서 맞물릴 때, 그때가 이제 이때였고, 지금 요 자리에서 이 부분이 나와가지고 뭐 급등을 예상하는 거는 주식의 어떤 이제 논리상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다 반영된 측면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가지고서 투자를 한다 만다 이런 관점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승인 이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거 가지고서 투자 판단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식을 이제 투자한 지 별로 안 되셨거나 이제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호재가 나오면 상승하고 악재가 나오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시장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 시점에 이제 불일치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이제 선행성을 나타내든 혹은 후행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어떤 이슈나 재료나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다 반영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 잠깐 좀 보죠. 한 언론사에서 나왔는데 국내 기업이 개발한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탄생을 했다.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품목 허가 이제 여부가 나왔는데 어쨌든 뭐 임상 잘 됐고 데이터 자체가 그래도 승인 내줄 수 있는 뭐 한국 식약처가 이제 그냥 우리 거라고 뭐 그냥 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환자 모집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기허가 이미 허가받은 백신과의 비교 임상 방식을 채택함으로 해가지고 승인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국내에서만 막 뭐 팔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기관 및 뭐 회의 및 워크숍 등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어필해 왔고, 특히나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도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해외 이제 허가 기준에도 좀 부합할 가능성 그리고 승인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사실 뭐 백신이 남아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mRNA 백신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릴지는 좀 미지수죠. 어쨌든 뭐 WHO 그리고 코백스 퍼실리티 통한 백신 공급도 준비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장 보관 2에서 8도씨의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저온 유통 장비를 갖추지 못한 국가에서도 활용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에 대한 영향도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급락했죠. 나스닥 기준 한 3%
이렇게 4배 정도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일단 인플레입니다. 예, 소비자 신뢰 지수, 미국의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게 이제 기준이 100이거든요. 예, 100을 넘으면 이제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해서 좀 좋게 바라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98.7이 나왔죠. 예상치보다 이제 밑돌았고, 결국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예,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별로 안 좋게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물가 수준들도 높고, 또 이제 뭐 소비를 줄이는 어떤 그런 심리들, 설문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어떻게 경제가 될지 선행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지표다 보니까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 전망지수 측에서도 급락을 하면서 9년 내로 최저치를 좀 보였다는 그런 내용까지 좀 안 좋은 어떤 발표입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또 금요일 11시에 발표되는 6월달 ISM 제조업 지수, 이거는 이제 그 제조업 생산자들, 뭐 물건 만들고 있는 생산자들의 또 이제 나타내는 어떤 지표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또 부담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 뭐 재고가 쌓인다든지, 예를 들면 소비를 안 할 심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 이제 여기까지 연결돼서 안 좋은 수치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 부담을 계속 느끼고, 뭐 경기 침체 거의 이제 확실시되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좀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가장 큰 충격을 좀 받았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캐시우드 이제 아크인베스트 대표가 한 얘기도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 재고 쌓이는 증가폭이 1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도 많이 쌓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공급난, 그리고 소비 둔화 탓, 경기 침체 전조다는 이제 거의 뭐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재고 쌓인다는 부분은 이제 기업 실적 안 좋아지는 거고, 생산활동 위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 침체에 이어지는 어떤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요. 과잉 재고, 공급망 혼란, 소비 둔화 영향으로 과잉 재고가 지금 발생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재고가 쌓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원재료 쌓아두고 공급망 혼란으로 출하가 안 된 제품들이 창고에 이제 쌓여간다는 의미죠.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재고자산 상각, 더 이상 잘 막 안 팔리는 시기가 이제 길어지면 상각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악화되는 어떤 이제 실적으로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부담이죠.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는 보면 전기전자 섹터, IT죠. 그리고 자동차, 기계, 이 세 개 업종에서 재고가 크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전체 재고 증가액의 약 61%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심각했던 기사가 이제 제조업체 가운데 가장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업체가 이제 삼성전자라는 거죠. 올해 1분기 44억 달러 증가한 한 5조가 이제 한 분기에 증가한 거죠. 그래서 총 이제 거의 한 400억 달러니까 뭐 50조 가까이 되는 규모가 재고로 쌓여 있다는 이제 부분이고요. 공급망 혼란으로 원재료를 쌓아둔 것이 이제 주요 원인이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의 영향으로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재고는 2분기에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가 이제 52주 신저가를 내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은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돈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고서 위에서부터 계속 팔고만 있었던 부분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으로도 이제 재고가 좀 늘어났네요. 미국 포드의 재고가 1분기 중 21% 증가를 해서 2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벤츠까지 재고가 늘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높은 인플레이션 여파로 이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지금도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아까 보셨듯이 소비자들의 어떤 그 기대 심리 자체가 뭐 그런 최악의 어떤 수치가 나온다는 거 저는 이게 쉽사리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그렇게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부분으로 시장은 지금 막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이제 뭐 보유 현금은 상당히 많은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재무 부실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악화될 우려는 상당히 적은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쌓이는 부분은 명확히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아크인베스트 캐시우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과소평가를 했다고 이제 시인을 하면서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제 한 얘기고 공급망 문제가 2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다 하면서 약세장에 대한 시인 그리고 경기 침체가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제 인정 그리고 급증하는 재고 상황이 큰 문제다. 45년의 내 커리어에서 처음 보는 수준의 규모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을 거니까 지금 뭐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이제는 확실하게 좀 인식하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포트폴리오를 많이 이제 줄였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급격한 가격 상승을 느끼고 있다. 이는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소비 심리 데이터에 반영이 돼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어쨌든 자신이 물가 폭등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틀렸다.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뭐 연준도 그렇고 미국 재무장관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걸 이제 틀렸죠. 그들도 이제 시인을 했고 또 캐시우드 이제 CEO도 이제 시인을 했습니다. 뭐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시인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고 이미 이제 침체로 가는 어떤 흐름은 이제 수치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파들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투자 1조 7천억의 이제 미국 공장 배터리 공장에 이제 투자도 재검토를 한다는 뭐 한 언론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제 투자 금액에 이제 증가가 이제 아마 부담이 컸을 것 같고 이제 투자 시점이라든지 규모 그 부분을 이제 투자한다는 거는 변함은 없겠지만 그 시점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안 좋아지고 있는 경제 환경을 좀 반영해서 유동적으로 좀 재검토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배터리 수요 업체들도 이제 소재 업체들도 이제 같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좀 안 좋았던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돈이 있어야 전기차도 사는 거니까 뭐 경기가 좋아야 이제 전기차를 뭐 정부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 돈 들어가는데 그리고 굴려야 되는 문제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경기 부분하고 전혀 비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에는 더 이제 불확실 무서운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된 것 같고 오늘 2차 전지 안 좋았던 이제 주요한 어떤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하나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상장한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보로노이라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마감 영상에서 이 종목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공모가가 4만 원이었거든요. 4만 원 되면 이제 급락을 했죠. 그래서 원래 장외에서 굉장히 좀 그 좋은 평가를 받던 밸류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바이오 업종이 안 좋다 보니까 상장하고 나서 시총이 4천억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막 장외에서는 1조 원 얘기들이 나오고 막 그 정도의 어떤 밸류는 충분하다고 이제 평가됐던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이제 어떤 기업이냐면 우리 이제 표적 항암제죠. 표적 항암제라는 게 어떤 이제 돌연변이에 대해서 이제 타겟해 가지고 저해시키는 그 단백질을 저해시키는 그런 어떤 이제 항암제지 않습니까? 근데
타거리소가 대표적인데, 그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제 약물 설계 단계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GDC 약물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걸 이제 주력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거리소가 이제 대표적인 EGFR 비소세포 폐암에 이제 EGFR 변이 타겟해서 GDC로 만들어진 약물인데, 이게 이제 이상만으로도 이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신속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이제 작용되는 거죠. 그리고 승인 확률도 이제 매우 높고, 시작부터 설계부터 이제 이 타겟팅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관련된 GDC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뭐 몇 조 원 단위로, 뭐 8, 9조 이런 식으로 시총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 보로노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이제 장외에서 이제 높았죠. 뭐 투자의 기재로 가는 DS 자산운용 쪽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했다는 게 또 많이 알려지면서 각 이제 기대를 가지던 그런 기업인데요. 결국 이제 여기서 말하지만 GDC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 승인입니다. 어떤 특정 돌연변이에만 선택적인 완성도 높은 어떤 약물 설계가 가능하다면 임상 결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임상 3상까지 가지 않고도 1, 2상으로 승인을 받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경우 신속 승인을 받아 개발 이후 굉장히 빠르죠. 2년 8개월 만에 허가를 획득하는 부분이 주목을 받았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신속 승인 기대감을 불면서 24년에 이제 승인을 받을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보로노에 일단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공모가 대비 떨어진 가격은 좀 기회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총 5천억 미만 정도, 그 정도에서는 관심을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 기업은 또 이제 뇌혈관 장별 투과성이 굉장히 높다는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폐암 같은 경우 폐암 환자들은 그 뇌전이가 대부분 된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50% 수준이 뇌전이로 사망하기 때문에 뇌 투과율을 높이는 항암제가 이제 게임 체인저로 이제 불려질 수 있다는 측면도 이 보로노의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이제 가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SK증권의 리포팅 보면서 체크 한번 해드렸고요. 글로벌 GDC 기업들 대부분이 임상 1상 데이터만으로도 조 단위의 시총을 기록 중이라는 점이 글로벌 피어 업체 감안 시 동사의 기업 가치가 꾸준히 상승세 예상된다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